완벽한 퇴근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립니다. 칼퇴를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오늘의 완퇴베이트 신건철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회정서학습이라는 이름이 너무 자주 들려요. 이거 사회정서학습이 도대체 뭘까요? 네, 최근에 사회정서학습이라는 이름이 특히 교육과정, 아마 초등학교 5학년 현재 담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자주 보일 텐데요. 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것은 최근에 교육부가 여러 가지 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도입하게 된 하나의 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것은 소셜 이모션 러닝이라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 교육 방법인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육적인 문제, 특히 이 학생들의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들은 이미 외국에서 많이 답습되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사회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SEL이라는 사회정서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대부분의 생활지도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면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사회정서학습이라는 이름부터 사회, 정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지적인 측면까지 학생들의 다방면의 내용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셜 이모션 러닝은 학급에서 시작이 되어서요. 장기적으로는 학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집과 사회 전체 전반적인 면까지 함께 학생들의 사회 정서를 함양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까지 같이 한번 사회 정서를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정서 학습은 총 5가지 역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자기인식 역량이 있습니다. 자기인식 역량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형성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강점과 양점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관리 역량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에이전시, 자신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관리하거나 자신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역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인식 역량인데요. 요것은 최근에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소속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회적 인식, 즉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감정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기술 역량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관계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뭐 우스갯소리로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친구가 없는데 선생님이 친구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이들에게는 관계기술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절로 배워졌던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최근에는 이 친구도 부모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역시 이 관계 기술을 위해서 서로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인데요. 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는 건 최근에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급에서 무슨 일인가 할 때 책임감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잘 경험하실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호기심이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주변을 바라봄으로써 인해서 문제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급회의가 가장 간단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사회정서학습이 학교에서 꼭 필요한 걸까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왜라는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지도에서 왜라는 질문은 학생들과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왜는 정답을 모르면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적용한다는 것에선 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왜라는 질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하질 않아요.
그럼 다시 한번 사회정서 학습은 왜 필요할까를 다시 고민해 봐야겠죠. 사실 사회정서 학습은 이미 외국에서 시작됐다는 거, 거기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사회정서 학습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외국에 많은 이런 사례들이 들어왔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화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꼭 외국 걸 가지고 와야 돼? 라는 질문을 정말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것도 결국 정답은 아니고요. 하지만 외국 것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사회정서 학습이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바로 문제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제일 커요. 근데 문제 행동들이라는 게 병리적인 문제가 아닌 정말 학생들 사회 정서적인 문제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ADHD나 이런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것들이 사실 병리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병리적인 문제가 아닌 정말 학생들의 정서 행동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죠.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학급의 규칙 자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되고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아이들의 사회 정서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고 그게 원래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이 집단에 소속돼 있어. 이런 경우들은 사실 가정에서 먼저 배우고 학교에서 그것을 조금 더 강화하고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결국에 활용하는 이런 저희가 보통 말하는 사회학 기관이라고 말하는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성 선상에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정이 이런 사회정서를 가르치는 역량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 대가족의 해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굉장히 무지한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정서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넘어서 좀 도외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친구는 저절로 생길 거야. 공부만 잘하면 어떻게든 될 수 있을 거야. 사실 한 극단이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한 극단은 거의 방임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교육활동 보호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아이들한테 정말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네, 사실 이게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 선생님들이 꼭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제일 핵심적인 질문이 이거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 방법론으로 사회정서 학습은 생각보다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정서 학습은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아이들을 혼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요.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왜? 변화는 그 아이의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전에 변화를 위해 기회를 줄 뿐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정서 학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원론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겠죠. 학급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사회정서 학습이 필요하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과정에는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사회정서 학습의 역량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그 역량을 통해서 사회정서 학습을 말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정서 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활발히 되고 있는데 한국에 도입을 해야 하면 얘는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요? 한국형 사회 학습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말 그대로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뭐 특별하게 변화된 건 아니고 역량 하나 정도가 추가되었고 그리고 한국에 맞춰서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결과물들을 학교로 보내고 있고요. 저도 그 결과물들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정서 학습에는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란 5가지 역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한국형 사회정서학습에는 공동체 가치 인식 관리를 이름을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마음 건강 인식 관리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를 봤어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뉴스입니다. 10대에게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네, 자살입니다. 사실 굉장히 슬픈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에 이 교감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내부 메일이 왔어요. 자살이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 정말 학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고민을 시작해라. 네, 요즘에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한 것이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의 자살 시도가 생각보다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초등학생이 자살을 심지어 저희 학교에도 종종 이런 시도를 하진 않고요. 자살에 대한 이런 의지를 보이는 아이들이 자꾸 보고가 돼요. 저도 현재 저희 학교에서 생활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생명존중위원회라는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에서는 즉 마음 건강이라는 것 한 개 더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자기와 내가 있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공동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죠. 여기에 마음 건강이라는 이 사회정서 학습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이 자기인식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모두 다 아이들 역량 키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게 마음 건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정서 학습을 통해서 마음을 건강을 되찾아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마음 건강 인식이라는 것이 한 개 더 추가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정서 학습이 도대체 교육과정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016 개정교육 과정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기관리, 심리적 감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죠. 2022 오면서 딱 하나 이름이 변경이 됐는데요. 의사소통 역량에서 협력적 소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건 정말 말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협력적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넘어서 서로가 협력하는 정말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예, 집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게 되면 자기관리,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뭔가 제가 읽어드렸던 이 사회정서 학습의 역량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고 인식이 되실 거예요. 자기관리, 역량 이름 자체도 똑같죠. 그 다음 대표적으로 공동체 역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죠. 협력적 소통. 역시 관계관리나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개정교육과정의 이런 다양한 역량, 핵심 역량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사회정서 학습의 역량과 큰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많은 활동들도 결국엔 이 사회정서 학습과 사실 큰 궤가 다른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회정서 학습은 어떤 특징적인 특징이 있을까? 바로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생활지도, 생활교육들은 이것이 사회정서 학습이야라고 명시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아이들과 의사소통 연습 시키시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과하는 방법, 실수 인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게 전부 다 사회정서 학습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영역별로 잘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론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제공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너무 새롭다고 우리가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선생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원래 있는 것에서 한 개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되면 사라지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추가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던 것들이에요. 단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묶어서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의 개념으로 인식하시면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정서학습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활동을 사회정서학습의 활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우리 오늘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친구와 대화하는 방법,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 정규 수업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꼭 창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수학에서 할 수도 있고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국어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하는 거 듣기 말하기가 제일 중심일 테니까요. 그래서 국어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오늘 우리는 이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국어 시간에 서로에게 말하고 공감하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본다면 도덕도 들어올 수 있겠고요. 사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문제 해결까지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통합해서 사회정서학습이라는 대전제로 교육과정들을 통합을 하는 거죠. 이게 현재 교육부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는 이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변경이 되어서 선생님들께 좀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 사회정서학습을 학교 자율시간으로 만들어서 한 학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고 있던 것인데 단지 이름만 조금 변경되어서 이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영역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명시적으로 오늘 배워야 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업 시간 내에 재구성이 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이 사회정서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와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정서학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가짐이고요. 아이들 마음가짐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정서학습을 선생님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로 금쪽이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단언컨대라고 아니지만 꽤 강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금쪽이는 사실 저는 병리적인 문제가 없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행동으로 아이로 보거든요. 사실 병리 행동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는 금쪽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걔는 병리 행동이 해결이 되게 되면 금쪽이가 더 그 문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단지 품행장애인 거죠. 품행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사회정서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금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금쪽이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사실 교사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심리상담가나 아니면 정신과 이런 전문의와 다르게 저희는 여러 명을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하나의 심리를 파악하고 있을 타이밍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정서학습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될까? 바로 사회정서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의 전체적인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 금쪽이 아이들이 어려운 건 걔 문제 행동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영향을 미쳐버리면 부안해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같이 나가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 컨트롤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그 아이들이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즉 뭐냐면 사회정서학습은 이 부안해동하는 아이들, 그리고 원래 평범하게 잘 행동하는 아이들을 하나의 학급 문화로 묶어서 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이 문화적인 학급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이 금쪽이라는 아이는 사실상 소외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아이는 학급 문화에 소속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장기적으로 이 아이가 자신의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학급 문화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제일 기억해야 되는 건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이렇게 그 아이의 기저까지 파고들어가는 건 되게 어렵고요.
결국에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은 내가 이 집단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이 집단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어긋난 목표 행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그것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들이 좀 병행되어야 이 사회정서학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절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전 6개월로 보고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1년에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빨리 문제 해결할수록 더 힘들어질 거고요. 오히려 천천히 이 아이와 어떻게 보면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천천히 지내가는 것이 선생님의 이런 정신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산에서의 어려움과 물에서의 고생을 모두 겪었다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을 겪은 사람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예, 저 산전수전으로 하겠습니다. 오, 정답입니다. 네, 틀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이걸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조떼꾸알인가? 네,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의 완벽한 퇴근 응원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